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도 농지법이 엄청나게 개정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너무 법문 위주로 공부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이 법규를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내용의 사례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계시거나 농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절대로 가볍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내노남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종전정부에서 LH 직원들이 어떤 수용보상 많이 받기 위한 기교를 부렸죠. 이런 걸 투기했다고 해서 조사할 때 뭘로 제재를 가했냐면 농지법으로 가고 그다음에 불똥 이상하게 튀어서 농지를 투자한 사람은 다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과히 이 개정 법률을 보면 대한민국은 농업혁명 중입니다. 농업의 중요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이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농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떤 얘기를 주의해야 되는가 이거를 같이 2시간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농지에 관하여 목차 개정 농지법 취득 관련 내용과 보유할 때 그런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농지에 관련된 행위제한, 세 번째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농지의 투자 방향 제시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달리 볼 거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규제 유지의 내용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어떤 행위제한을 좀 많이 풀어서 시장 경제에 맡기겠다는 취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있어요. 화살을 딱 쐈는데 야 쏘지 마 이러면 이미 화살이 날아갔다면 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지법은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농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테스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실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스트해 봅니다. 다음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한가? 지목이 전이에요. 필요하죠? 그게 녹지지역의 공원의 특별관리계획구역이다 써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좀 설명드려 볼까요? 농지를 취득할 때 A가 이걸 취득한다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들이댑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뭘 얘기하느냐? 바가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본인은 농지를 취득해도 좋다는 검증된 내용의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어디서? 농지 소재 시구읍면에서 발급받아서 요거를 등기할 때 요거를 제출해야지만 등기 이전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농지를 여러분이 투자하려고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에서 농지법이라는 게 규제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농지를 내가 사게 될 때 농지증을 발급해야 되지만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이거나 공업지역이라면 농지증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녹지지역이라면 이건 필요해요. 물론 용도지역이 비도시지역도 필요합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필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녹지지역이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공원, 학교 부지다. 도시가 시가지가 이루어지고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 그들이 써야 되는 전기, 수도, 가스, 공원, 학교, 도로 등이 필요하고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가 수용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있다면 이런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는 거요. 자, 이쪽 보세요. 우리 보는 것처럼 녹지지역의 공원이라면 농지증은 필요가 없죠. 문제는
특별관리계획구역 이런 얘기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건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럼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녹지지역에 도로가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전이 있어요. 그러면 녹지지역에 전이 이렇게 있고, 이 자리가 공원부지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런 공원부지는 이 땅은 농지증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자리가 보니까 특별관리계획구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이 됐으면 수용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거예요. 그런 일 많죠? 이게 장기 미집행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장기 미집행이 되었다면 이제 이런 경우 2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실효돼요. 없어져요. 토지용계획 확인원에는 써 있어도 없어진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가 그럼 갑자기 해제되자마자 막 마구잡이로 타운하우스 짓고 건물 짓고 하면 우리가 흔한 말로 개판 개발이 돼요. 이게 난개발이에요. 그러면 이런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특별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요. 그러니까 특별관리계획구역은 여기 있는 도시계획시설 등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해요? 농지증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는 농지증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해본 건데 요거를 보는 분 중에서 지금 중개사 공부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조금 응용했고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은 너무 어려울지도 몰라서 일단 제가 그냥 개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최근에 이쪽에 이런 어떤 투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녹지지역에 있고 도시계획설 부지는 농지증 필요 없잖아요, 교수님. 전화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고 해당 번지의 토지용 계획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하면 딱 캡처해서 오게 되면 거기 어떻게 해요? 특별관리계획구역 이게 써 있어요. 그럼 이건 농지증 필요하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용된 얘기를 볼 줄 몰라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렸고, 자, 아무튼 여러분 농지취득 자격증명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것 중에 이제 주말 체험 농장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농지증 처음 듣는 분도 많기 때문에 개정 내용보다는 일단 개요 설명하고 그게 이렇게 개정되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가 요거를 설명드립니다. 자, 농지증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농지가 1000m 제곱 이내는 우리 보는 것처럼 주말 체험 농장으로 농지증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이 주말 체험 농장은 세대 합산이에요. 정말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대전에서 중개사무소 할 때 한 여성분이 와서 땅을 샀습니다. 조그만 땅이 나왔는데 요거를 저희가 사게 해드렸어요. 면적은 800m 제곱 정도 됐고 약 200평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주말체험 농장으로 사자 해서 땅을 딱 이분이 샀습니다. 계약을 했고 등기전 하려고 딱 보는데 문제가 되니까 전화 왔어요. 잔금까지 치렀고 등기서를 받았는데 주말체험 영농으로 딱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남편분이 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전화 받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법무사 통해서 알아볼게 했는데 나중에 남편이 또 전화가 왔어요. 왜 네가 우리 와이프한테 농지를 중개해서 이렇게 사단을 내느냐? 저는 선생님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 여자가 땅을 사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지 왜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중개해서 막 하냐고 막 소리를 쳐요. 아니 나이가 40 먹은 여성분이 와서 땅 산들 때 남편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 법규 어디 있습니까? 그냥 충분한 의사결정제니까 한 거죠.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농지가 남편분께 나오는 거예요. 합산돼 세대 합산되니까 이게 1000m 제곱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영농계획서를 써서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는 영농계획서를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인이 남편이 자기 몰래 농지 샀다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왜 나 몰래 농지 샀어? 이러고 이제 한판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몰래 농지가 한 500평 있다. 그걸 뒤늦게 알았을 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진짜 애매하다 이 생각 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막 뭐 큰 싸움이 났나 봐요. 결국은 해결하려고 부부가 왔는데 뭐 이렇게 처리하고 영농계획서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조금 그 농업경계획서 쓰는 게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분들은 거리가 멀어갖고 이렇게 주소지를 옮겨놓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썼는데 하여튼 그러고서도 또 싸워요. 또 제 앞에서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1000m² 이상의 땅은 주말 체험 농장이 아니라 영농계획서를 낸 영농으로 사지만 1000m² 이내의 농지는 주말 체험 영농으로 살 수가 있다. 그 대신 세대 합산이다. 요거는 기억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주말 체험 영농에 대해서 요번에 법 개정되는데 일단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A가 농지를 사는데 나는 농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요?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어요. 지목이 전답과수원. 그럼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A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를 A가 가졌지만 이게 주상공업지역이라면 농지증을 안 내요. 그러면 이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말체험 농장 700m제곱을 살 때 여기 농지가 1500이라면 요거를 합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서 헷갈려 하더라고요. 많은 분이 합산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내가 주거지역의 농지를 갖고 있다면 이건 살 때는 농지증을 안 냈지만 새로운 농지 살 때 이 면적 두 개가 합산돼서 1000이 넘으면 요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낼 때 주말체험 영농이 아니라 합산돼서 1000이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농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주상공업지역의 농지는 농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도 무난하지만 일단 그 사람은 농지를 보유했고 나중에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역에서 700짜리를 산다. 합산돼서 1000이 넘었다. 그럼 이거는 700짜리 살 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농지를 중개하는데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06의 면적이 있고 여기가 1m 제곱의 녹지지역이 있다면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1007m 제곱의 농지니까 주말체험 영농이 아니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농지로 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없다면 농지증 필요 없고 여기 있다면 합산 1000 넘으니까 농지증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농지법을 좀 아는 분들은 아 저거 저런 거구나 느낌 가질 거예요. 최근에 어떤 시가지가 된 주거지역이나 상업 주거지역이 된 그런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 땅은 이제 농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지를 가진 겁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증은 안 낸 거고 근데 새로운 땅을 살 때는 면적 합산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음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할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주말체험 농장이 나옵니다. 이 취득 가능한가? 허가 안 납니다. 그러나 써있죠? 허가구역 내 주말체험 농장 취득 가능 경우가 있다. 자, 이 얘기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시게 되지만 기존에 좀 아는 분들은 아 저런 거구나 느낌이 있죠. 그리고 처음 듣는 분 위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토지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투기적 거래는 하지 마. 니들이 토지 왜 사? 그 토지 거래 내용을 좀 보자. 그래서 그게 실수요자가 맞다. 그럼 허가를 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있죠. 예전에는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 법이 부동산 거래 규제법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기준은 뭐가 되느냐?
실수요자, 농사 짓겠다 이런 애들 사는 거죠.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용 목적의 적법성, 적합성 이런 걸 봐요. 임야를 사서 나 농사 짓겠다 이런 거는 안 되죠. 실수요자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실수요자, 규모 적정, 토지 적법 조건을 따지는데, 만약에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1000m² 이내의 땅이더라. 그럼 이건 주말체험 농장으로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주말체험 농장으로 이 토지를 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안 해줍니다. 허가 안 내줘요. 왜?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실수요자로 보지 않아요. 실수요자가 아니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말체험 농장은 허가를 못 받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말체험 농장으로 어떻게 해요? 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제가 저쪽 김포에 가서 고양시에 가서 강의할 때 쉬는 시간에 쉬고 딱 왔더니 두 분이 싸움이 났어요. 거기 참 재밌는 게 강 건너 김포에서도 토지하는 중개업자가 많이 왔고 고양 파주에서도 토지하는 중개업자들이 많이 왔어요. 딱 분단 나눠서 양쪽에 앉아 있어요. 쟁쟁해요. 그리고 양쪽 맨 앞에는 그들의 대장격으로 가장 오래 하신 이름 있는 분들이 딱 와서 포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왔더니 둘이 싸워요. 뭐라고 하느냐? 주말체험 농장으로 살 수 있다니까, 내가 중개해봤다니까, 안 된다니까, 내가 중개해봤다든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웃겨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개입을 못하다가 수업으로 설명했어요. 아마 여기는 되셨고 여기는 안 되셨는데 둘이 합의를 하시던데 아까 김포는 되고 고양은 안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여기 면적은 얼마 이내였죠? 맞대요. 여기는 얼마 이상 얼마 사이였죠? 맞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잔챙이는 제외돼요. 잔챙이가 뭐예요? 너무나 작은 땅, 잔챙이죠. 그럼 잔챙이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작은 땅에서 이건 투기적 거래를 볼 수 없다. 이거는 허가 배제. 즉 허가 제외시켜서 그냥 거래해. 작은 것들 한 2평 있다 가져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잔챙이 면적 나오죠? 녹지 지역은 200.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비도시 지역의 농지라면 500. 얘들은 어떻게 해요? 허가를 어떻게 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 면적이 지금 이제 녹지 지역에서 180이 있다면 180m 제곱의 녹지 지역의 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안 해도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180이면 주말체험 농장으로 사는 거죠.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데 이 땅이 예를 들어서 450이다. 그러면 이 땅은 비도시역의 농지 500 이하는 허가 안 받는다. 허가 안 받으니까 주말체험 농장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해볼게요. 녹지 지역인데 요 면적이 480이다. 주말체험 농장 조건은 되지만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를 넣으니까 야 주말체험 농장 1000m 미만이라고 허가 안 돼. 못 사. 안 돼. 막는 거죠. 다시요. 계획관리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요 면적이 850이다. 500 넘어요. 잔챙이 면적 넘으니까 허가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으려고 보니까 다시 보세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0m 미만이니까 허가 안 돼. 안 내준다고요. 그러면 이런 농지를 중개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A가 사러 왔다면 A는 농지 있니? 있대요. 얼마? 400이 있습니다. 둘이 합쳐봤자 1000 미만이니까 안 돼요. 그런데 너 농지 있니? 예 있습니다. 얼마가 있어? 1400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1400에 480 합치니까 어떻게 해요? 1880이면 주말체험 영농이 아니라 농업경영에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강의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중개업을 하거나 이런 시가지 외곽에서 어떤 토지 중개하는 분들은 아 이런 거구나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분들도 일단 이 영상을 몇 번 되풀이해서 정확히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농지 살 때 문재인 정부에서 토지거래 가격을 전국적에다 남발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면적의 1000m 미만의 농지 살 때 주말 체험 농장으로 못 사지만 잔챙이 면적 밑으로 내려가는 조그만 땅을 살 수 있구나. 아니면 면적이 잔챙이를 넘어갈 때는 기존 보유 면적이 합산돼서 1000이 넘을 때 살 수 있구나. 이 얘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1000m 제곱 미만의 땅은 주말체험 농장 취득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이 있다면 이런 데는 아예 주말체험 농장은 이빨도 안 들어가는구나, 안 되는구나. 요거를 알아두세요. 요번에 개정된 게 요 세 번째가 개정됐죠. 자, 다음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해서 바뀐 게 있는데 이제 농지원부가 인별로 되어 있다가 농지대장이 필지별로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10년간 농업경영계획서를 보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바뀐 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인별로 간다. 그러면 농지원부가 과거에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바뀌어서 농지대장은 해당 토지별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절 보세요. 제가 이주왕입니다. 그러면 제가 농지가 14개가 있다면 14개 농지에 이주왕이라는 농지원부에 14개 필지가 쭉 기재되어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14개 필지가 따로따로 농지면 농지대장을 만들고 이러한 농지대장을 만들게 되면 이주왕이가 주인이라고 대장이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농지를 살 때 어떻게 농사 짓겠다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내요. 그럼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게 되면 농업경영계획서에 이런 내용이 쭉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10년 동안 이걸 보관하고 교수님 그게 뭐요?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부터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조금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야흐로 쭉 올라가서 옛날에 그 옛날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저쪽에 대전에서 수도권 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대전 쪽 재산을 좀 정리해서 농지를 샀어요. 농지를 샀고 거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이었지만 미래가치를 보고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지증을 낼 때 당의 법무사가 써준 농지증 신청서를 다 카피해서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딱 냈더니 이거를 가지고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거를 해놨었는데 그 당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처음 2000년도에 만들어지고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이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종 지구단위가 딱 보니까 비시가지 지역을 어떻게 해요? 시가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가 관리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된다. 일반적으로 그럼 공개발로 수용을 해요. 그러면 저쪽에 광교 신도시를 수용해서 신도시 주거지역 바꾸죠. 근데 용도지역을 그냥 바꿔주진 않아요. 근데 이종 지구단위는 그런 개념이더라고요. 여기다 용도지역을 바꿔서 개발할 수가 있구나. 와 대박. 그럼 이게 관리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대박. 그 여기에 땅을 사자.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도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고 농지 굉장히 취득 요건이 심사가 까다로워요. 근데 제가 이쪽에 땅을 사달라고 우리 큰형 친구분이 그쪽에서 중개업 하길래 의뢰를 했죠. 이게 평택의 팽성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팽성읍인데 땅을 보여주는데 여기는 빠지고 자꾸 엄한 데를 보여줘요. 형 거기 아니고 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이쪽 땅이 있는데 조금 높게 얘기하고 산다고 하면 가격을 자꾸 올린다. 그게 어디냐 했더니 가수 철없던 사랑 불렀던 홍수철이에요. 왜? 철없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지, 이 노래 부른 사람 있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더니 구리시에서 목사가 됐더라고요. 어머님이 미군 상대로 밥 장사를 했고 미군들 상대로 밥 장사해서 번 돈 있으면 무조건 여기다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판다고 해서 조금 팔까 말까만 하는데 이제 우리 큰아들한테 고마워요. 저희가 미리 가서 이런 데는 아니고 제가 거기 부동산 하는 두 분한테 이 자리로 해야 된다. 이 자리가 이종 지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오셔서 계약서 쓰려고 하는데 밀당을 해요. 너무 밀당을 하더라고요. 판다고 왔으면 딱 얼마 원하는 금액 했으면 해야 되는데 그건 좀 그렇고 막 올릴랑 내릴랑 막 이런 소리 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쉬는 날이었고 와이프랑 애를 데려갔죠. 와이프랑 애는 나가서 놀다가 시간이 늦어지니까 들어왔어요. 원래 계약서 쓰고 한 시간만 있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되니까 들어왔죠.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얘 아들 아니에요 이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겨서 너무 신기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모님 애를 좋아하나 봐요. 막 애랑 와이프랑 노는데 막 박장대소를 해요. 왜냐면 우리 큰아들이 그때 애기였는데 한 내 기억에 3살 4살 됐는데 지도를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땅이 있고 이거 있고 이쪽에 땅 사면 안 돼 이런 데 사야 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귀여우니까 여보 이 땅 이 사람들 줍시다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샀어요. 물론 이건 나중에 굉장히 비싸게 팔았습니다. 안 팔고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표 나가니까 여기 땅 사려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제가 안 팔아요 했는데도 형 친구가 계속 팔려고 하는데 용인 에버랜드 가서 놀고 있는데 형이 전화가 왔어요. 중앙 어디냐? 에버랜드입니다. 나 저기 용인 왔는데 글로 갈게. 그러세요? 난 형님들 식구네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에버랜드 입구에서 딱 만났더니 형이랑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놀이기구 타는데 옆에 붙어갖고 다 계산도 해주고 음식도 사줘요. 그러더니 땅 팔란 얘기죠. 결국은 그 땅을 200만 원에 팔았고 지금 그 땅은 2천만 원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땅을 사는 거고 이런 데에 대해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농지는 투기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농지증을 내란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거 취득할 때 농지증을 내려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하려고 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평택시에서 저쪽 2층 어디로 가래요? 갔습니다. 그래서 농지증이랑 쭉 해서 이걸 겁도 없이 혼자 내려간 거예요. 전에 살 때 했던 거 복사하는 거 보고 똑같이 써서.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보더니 담당 공무원이 헉 하고 웃더라고요. 그다음 이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기요, 선생님이 농사 지신다고요? 예. 에이, 내가 볼 때 선생님 농사 짓는 분 아닌데요? 맞아요. 내가 농사 집니다. 그래요? 위아래로 계속 봐요. 분위기가 좀 서로 이제 만만치 않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쪽 땅이랑 기존에 보유한 땅이랑 보면 면적 자체가 이렇게 몇천 평 되는데 선생님이 농기구 보유하는 거 보면 삽자루 2개, 괭이 2개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이 터미네이터입니까? 이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그때 제가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팍 밀어붙여서 얘기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지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공무원 앉은 책상 맞은편에 몇 명이 웃어요. 그 사람 벙쪄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해 봅니다. 좋습니다. 농업인이 보니까 선생님과 송민정 님이 사모님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인수가 아드님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럼 본인과 사모님이 짓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인수라는 애의 나이를 보니까 이게 4살 정도 됐는데 얘가 농사 짓는 게 맞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러게요 이 소리 했어요. 그 소리가 나올 뻔해요. 용인은 그렇게 해주던데 용인은 이 소리가 나올 뻔해요. 말도 안 되게 했구나 해서. 근데 거기서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더 강단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일하러 갈 때 데리고 가면 애가 옆에서 풀도 뽑고 좀 도와준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 옆에 테이블 공무원들이 막 웃어요. 내가 봐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갑자기 공무원이 마지막 일침을 날려요. 도라지 심는다고 하셨네요. 네. 도라지 어떤 종 심으세요? 딱 막히더라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백도라지요. 그랬더니 막 옆에서 다 웃어요. 공무원도 퍽 웃더라고요. 아이, 가져가세요 이러더라고요. 백도라지란 종은 없대요. 도라지를 캐서 까놓으면 백도라지지. 그래가지고 망신당하고 나왔고, 공무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이렇게 내면 너 허가 안 난다. 그럼 못 산다. 제대로 써라. 이 얘기를 계속 멘트를 주는데 내가 이거를 잘 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평택에서 조금 오래 중개업한 제자분한테 연락했더니 막 오라고 하더라고.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는 법무사를 불러요. 이 법무사 사무장이 왔어요. 그리고 법무사 사무장이 왔는데 얘가 여기 있는 담당 공무원이라서 친한가 봐요. 농고 나왔대요. 이장 아들이에요. 그리고 얘가 서류를 주는데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근데 보니까 그 지역 거주하는 농민이 갖고 있는 경위가 있나 봐요. 1년에 15일을 빌려준다는 무상 사용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자리가. 이게 맞다면 그 기계는 1년 365일 24시간 돌아다녀야 돼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도장 찍으니까 허가 나면서 농지증 나서 등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스토리에 재미있는 얘기가 숨어 있죠. 실질적으로 농지를 여러분이 지금 취득을 한다면 그동안은 이게 농지원부가 인별로 돼 있으니까 이주항이가 경위가 하나 있다. 그러면 얘는 어디를 사든 이 경기로 농사짓는 농업경영계획이 인정돼요. 그런데 그게 맞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김포에서 농지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평택에 농지를 산다면 경위가 있네? 그럼 이걸로 인정해 준다면 법에 모순이 있었긴 있었죠. 뭐냐? 김포에서 아침에 경기로 농사 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후에는 평택에 농사 지러 가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기를 부릉부릉 다다다다다 하면 어떻게 해요? 헬멧을 딱 쓰고 말장갑을 심어요. 그리고 뒤에는 어떻게 해요? 와이프가 딱 올라타요. 둘이 가서 농사 져야 되니까 딱 도로 올라서 다다다닥 하면 뒤에서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오빠 달려. 다다다다다. 도착하면 해가 져요. 이게 인정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농지 대장이 필지별로 만들어지면 각 필지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넣는 거고, 이거를 10년간 보관하면 이 사람이 어떤 농사를 짓고 이 필지에 대한 경기가 한 대 있다. 인정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평택에 요 동네 농지 산다면 이런 건 경기한 데가 인정되겠지만, 평택에 사고 그 다음에 이쪽에 김포에 산다. 이거는 경기한 데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각 필지별로 어떻게 해요? 영농하기 위한 최적 조건을 맞추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우리 보는 것처럼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기간이 연장됐습니다. 4일이 7일로 연장됐죠. 그러면 얘기를 바꿔서, 자, 7번 보세요. 농지증을 내게 될 때 4일이 있었는데 이게 7일로 바뀌었다는 건 뭘 얘기하느냐? 그냥 넘어갔구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월화수목금토 해서 이렇게 날짜를 적어서 띄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한테 왜 얘기를 하느냐? 이게 경매랑 만들어 보면 경매에서도 농지증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매각일에 가장 높은 금액을 썼다고 최고가 선언을 받았죠. 그러면 매각 결정이 떨어져요. 매각 결정이 떨어지는 게 7일 만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게 전답가수원이어서 농지증을 내야 된다면 농지증을 내가 내야지만 허가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내가 못 냈다면 불허가가 떨어지고, 이 불허가는 어때요? 보증금이 몰치가 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죠.
농지 5억짜리를 5천만 원 내고 받았는데 농지증을 가서 신청하니까 안 나와요. 제출을 못했다. 그럼 얘는 불허가 떨어지면 보증금 몰치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저랑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매각일과 매각 결정일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보증금이 몰수가 되는데, 지금 내가 신청할 때 여기도 7일, 여기도 7일이죠? 날짜가 똑같구나 이 생각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매각 결정일이 7일이지만 그 전날 내야 돼요. 그럼 이게 6일이에요. 하루 차이니까 어떻게 좀 잘 될 것도 같다? 재밌는 건 농지증 발급을 7일을 따질 때는 토요일, 일요일을 미산입해요. 그러나 경매에서는 매각 결정 떨어질 때 7일을 따질 때는 토요일, 일요일을 산입해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으면 내가 수요일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화요일날까지 내야 돼요. 문제는 화요일날까지 내야 되는데 우리 보는 것처럼 화요일날까지 이걸 딱 내려고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왜? 6일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를 오늘 내면 하루, 이틀, 토요일, 일요일 빼요. 3일, 4일, 5일, 6일, 7일, 금요일까지 나와요. 그러면 나는 수요일날 오전에 이미 보증금 몰치가 되고 초상집이 돼요. 돈 띄는 거죠. 초상집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보증금 이미 몰치되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어찌해야 되느냐? 그냥 운에 맡긴다. 그러면 안 되고 화요일날 딱 가서 농지증이 나온다. 이러면 좋지만 화요일날까지 농지증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러면 이때 매각 허가 결정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나 법에 따라 적법하게 농지증을 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발급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발급이 최종적으로 금요일까지 온다니까 금요일까지는 요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연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경매로 농지 사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관심을 가져줘야겠죠. 자, 다음은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거리가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제가 보면 예전과 달리 이제 예전에 이런 게 좀 많이 무난하게 갔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강의합니다. 한 달에 한 2번 강의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농하겠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강의합니다. 이런 사람은 직업과 영농에 대한 거 인정 못 합니다. 상근의 개념들은 이제 거의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영농 경력, 얘가 농사 어떻게 짓고 있나 이것도 다 봐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농 경력을 보는데 영농 거리도 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두 집 살림인가. 자, 여러분 농지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될 때 이제는 두 집 살림인가 이것도 봐야 된다 나오는데 조금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저쪽에 보면 양재동 쪽에 TV에도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여성 변호사가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저희랑 어떻게 조인이 돼갖고 어떤 이혼 과정에 있을 때 어떤 부동산 재산분에 대한 건 저희한테 자문을 보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재산분에 대한 컨설팅 받고 하는데 그때 너무 웃겼습니다. 남자 여자분이 왔는데 여자분이 거의 살림을 다해서 벌었어요. 그 지역에 조그만한 어떤 수익 나는 그런 건물도 얻었고 부동산 하면서 남자분은 그냥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설렁설렁 다녔는데 경제적 부흥을 다 일으켰을 건데 여자분은 초혼이었고 남자분은 애가 있는 재혼이었는데 이 남자분이 또 바람이 났어요. 이 바람이 난 게 누구랑 났냐면 전처랑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해놓고 또 전체랑 바람이 났고 여기는 그러면 이게 이혼하고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분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건 싫고 그런 거였죠. 얘기하기 좀 민망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했는데 여자분이 산 건물인데 이건 이제 재산분할 할 때 어떻게 나누자가 됐지만 이런 게 부동산적으로 복잡하니까 몇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자 의사가 됐지만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러 온 겁니다. 근데 둘이 왔는데
두 명 상담하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나까지 이상해져요. 나는 정신과 의사들 되게 존경합니다. 왜? 그 이상한 상담 다 받고도 본인들도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정신과 상담 받는다잖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공부 잘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두터운애였는데 걔가 어딜 갔냐면 공주사대에 특수교육관을 갔어요. 그래서 조금 장애가 있는 그런 애들만 교육하는 그런 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한 20년을 만나니까 얘도 좀 이상해졌어요. 자꾸 그런 것만 보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이제. 이분들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자분이 또 이제 나중에 따로 왔습니다. 왔는데 상담을 30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기 하소연 2시간 들었어요.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대요. 왜냐하면 바람을 피려면 여자를 먼 데나 놓고 피워야지 자기 아파트 단지 밑에 단지에 집을 얻어서 폈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바람 핀다는 사실을 자기 다니는 미용실 아줌마까지 다 알았대요. 자기가 맨 마지막에 알았대요. 너무 속상하고 분노를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구나, 좀 너무 심했다 했는데 이제 여자분 없어요. 남자분이 따라와서 뭐 얘기하는데 남자한테 내가 그냥 얘기했어요. 까놓고 아니 선생님아 뭐 그런 거 저런 것도 옳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집 옆에 하냐 했더니 얘기합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멀리 지냈대요. 근데 내가 사람이 너무 지쳐서 퍼지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모았대요. 그 얘기 듣는데 그것도 또 이해가 되네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특정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업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앞으로 농지 살 때요 이것도 보셔야 돼요. 내가 사는데 이 사람 사는 데가 여기예요. 거주지라고 하죠. 여기 농지를 취득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면 되는가? 이거에 대한 규정은 농지법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합니다. 뭐 30km도 본 것 같은데요. 뭐 거주조건 인접시군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기준이나 세법에서 나오는 어떤 제촌자격 거리 이런 것 따를 때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농지법에는 실경작 가능할 것 이 얘기만 있지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따지게 보면은 이 실경작 가능 거리에 대해서는 당의 공무원들이 재량 판단이 맞아요. 물어봐야죠. 재밌는 건 안양에 사는 사람이 양양껏 살 수 있습니까? 돼요. 양양에 사는 사람이 안양껏 살 수 있습니까? 안양시청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뭐 공무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옛날에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두 집 살림인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내가 수원에 있는 사람이 평택의 농지를 인정받아 샀다. 그럼 얘기합니다. 옆집에다 야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내 옆에 거 사기가 좋더라. 얘는 하려니까 안 돼요. 왜 이러느냐? 얘는 요것만 사는데 얘는 반대쪽 김포에 농지가 있어요. 그럼 얘가 김포에 농사 짓고 평택 거 농사 짓고 정반대 극대극을 할 수 있다. 이거 두 집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는 농지를 살 때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수원 사는 아무개가 평택 거 살 수 있습니까? 아니고 수원 사는 아무개가 김포에 농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 평택 거 사는 것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농지위원회가 부활됐어요.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논두렁 개고기 정신이 부활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좀 황당하죠? 아니 논두렁 개고기 정신이 뭡니까?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골의 아저씨들이요 도해지 나오면 어리버리 바보 소리 듣지만 시골에 딱 들어가면 귀신이에요. 도해지 나오면 병신이고 들어가면 귀신이에요. 시골에 딱 땅 갖고 있고 뭐 하는 사람들요 외지 사람이 땅 샀어? 걔 어떻게 뻗겨 먹을까 쫙 다 어때요? 이미 내용이 정리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얘기 해볼게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개 지나간다. 주인 없는 개면 잡아먹어요. 그냥 먹고 있으면 개 주인이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 우리 개 못 봤어? 못 봤어? 에너지 먹고 가. 먹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니들이 우리 개 잡아먹었다며? 그럼 이럽니다. 야 너도 같이 먹었잖아. 끝. 이런 식이에요. 이게 시골 사람 특성이에요.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느냐? 시골에 보면 A가 이 땅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농지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이제 지금은 심사했지만
이번에 법이 5월 18일로 바뀌어서 옛날에 있었던 농지위원 제도가 부활됐어요. 그러면 시골의 이장들이에요. 이장들이 농지위원들이 보고서 이걸 판독해서 오케이 하면 농지증 나가고 이건 말이 안 돼. 노 하면 농지증 안 나가요. 제가 이게 여러분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농지위원들의 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농지는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거주하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까지는 모르지만 그 외로 갈 때는 농지위원들이 심의를 해요. 야, 너 평택에 농지 사는데 수원놈이 왔어? 한번 보자. 까보는 거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농지를 지분으로 사서 3인 이상 공유 농지를 취득한다. 이건 심의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나 외국인은 다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심의할 때 농지위원들이 노 이러면 안 되니까 저희가 10여 년 전쯤에는 농지위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미리 경매 받기 전에 갑니다. 그러면 농지위원이 어디 있다면 그 가면 이장들이 대부분 가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장님, 예 어떻게 오셨어요? 이래요. 저 위에 농지 좀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요. 좀 상해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이래요. 아 그때부터 말이 딱 바뀌고 하대를 해요. 저기 그 김아무개네 농지 들어와 뭐해 이래요. 들어와 뭐해. 좀 황당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이제 많이 겪어봐서 해요. 딱 걷고 그때 가져갈 때도 추링 입고 가요. 옷 갈아입을 것도 가져가고 수건도 가져가고 딱 걷고 심 벗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논두렁에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이 모내기 해줘요. 모내기 실컷 해주고 막 하다 보면 허리 아파요. 이렇게 보면 논두렁에 도망가는 느낌이에요. 막 꽂으면서 가는데 그리고 다 끝나고 가면 고생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딱 우리 집으로 와 가잖아요. 꼭 지 집으로 데려가요. 왜? 이런 거 받을 때 표 안 나게. 벌써 논두렁에서 나오는데 보면 반이라는 그 이장님 벨트가 페라가모예요. 노인네가 어디서 페라가모 벨트 찼을까요? 딱 들어가서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양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주면 딱 보더니 이래요. 12년 산이네. 가져가. 이런 거 안 먹어 이래요. 딱 보면 어때요? 30년 산 양주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삽니다 하면은 다 어떻게 해요? 인사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돈 받으면 문제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장 아들이 로펌에 취직해요. 연봉 1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장 아들이 거기서 등기 관련 사무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지증 해줄게. 어디로 가봐. 우리 아들이 여기서 일해. 그러면 거기다가 얘기하면 농지증 다 해서 나와요. 아들 배척하면 농지증 안 나와요. 그러면 등기 비용 되게 비싸요. 그리고 그 아들 한 통하면 그 동네는 농지 등기 안 돼요. 이게 이제 너무나 비리가 많다고 해서 이래서 MB 정부 때 농지증, 농지위원 제도를 없앴어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논두렁 개고기 정신을 부활시켜서 농지위원 제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이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여기 화면 잘 맞죠?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미리 사전에 이거를 컨펌을 해보고 가능한가를 따져봐야지 그냥 샀다간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불법 훼손 농지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불법 훼손 농지는 농지를 여러분이 살 때 농지 훼손 복구 확인서를 내야 돼요. 그러면 농지훼손 복구 확인서를 내게 된다면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농지증이 발급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이건 담당 공무원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농지훼손 복구 확인서를 내야 되는데 실제 있었던 예를 해볼까요? 의왕에 보면 여기가 농지가 있고 농지 옆에 이렇게 해서 식당이 하나 있어요. 여자 사장님이 있고 이분의 남편은 해당 의왕시의 의장이에요. 의장. 근데 여기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어때요? 점점 밭을 어떻게 훼손을 시켜요. 그리고 주차장으로 써요. 그러니까 인접의 식당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영업이 안 되는데 얘네는 주차장으로 먹고 들어가요.
여기서 민원을 넣는데 농정과 공무원도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죠. 의장 눈치 보느라고 이걸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여자분이 이렇게 장사하다가 이거를 높게 팔아요. 매각하죠? 그럼 매수인이 등장했고, 매수인이 농지를 딱 낼 때 농지 훼손 복구 확인서를 냈고 성취상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농지증 미발급되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이런 압력도 있으니까 지혜를 발휘해요. 농지증 발급했어요. 그러나 발급은 됐지만 교부전에 조건을 걸어요. 원상 회복하고 와라. 그러니까 원상 회복을 딱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원상 회복을 누가 해요? 이 여자분이 해요? 난 팔아서 끝. 이 사람 뭐래? 내 거 아닌데 내가 그걸 왜 해? 원상 회복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실현 가능성을 딱 따져보고 본인이 판단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런 리젝트 담당하려면 방법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농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 철거 용역계약서랑 폐기물 견적서 이거를 내요. 그럼 철거 용역계약서랑 폐기물 견적서를 내게 되면 그때는 담당 공무원이 요거는 거절하면 문제가, 본인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해주니까 반드시 철거 용역계약서랑 폐기물 견적서를 내야 됩니다. 여기처럼 그냥 이것만 냈다가 이것 때문에 싸움 나고 분쟁 나고 이게 굉장히 큰 싸움 됐었어요. 이런 건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은 묘목의 경작 농지가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대전 옆에 옥천이라고 있어요. 충북 옥천. 그런데 이 옥천이라고 하는 데가 묘목 농사 짓는 데예요. 그런데 이 묘목 농사 짓는 옥천이 2021년도에 엄청 장사가 잘 됐대요. 왜? 농지법 개정된다, 농사 안 지면 문제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농지에다가 막 묘목을 심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A의 땅을 B가 사는데, B가 살 때 토지는 등기 전하고 A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농사 2년만 좀 더 짓게. 내가 이 나무가 5년만 자라면 돈 되는데 지금 3년 됐거든. 땅은 내가 팔지만 2년만 농사 더 짓게. 그러시죠? 어차피 나도 농사 지려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특약으로 A가 2년 더 농사 짓는다 이런 약정을 써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2년 지나고 나무 팔고 떠나면 A가 고마워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은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에요. 여러분이 A라고 본다면 이 땅이 50만 원인데 2년 사이에 200으로 뛰었다. 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럼 뭐요? 찐짜를 붙어요. 야 조금 더 줘야지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B가 딱 보니까 B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맘대로 뭐 이랬어요. 그러면 A가 어떻게 해요? 얘 농지증 내서 농사 짓다고 사는 거 농사 안 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짓고 있습니다. 이런 B는 농지 처분 명령 떨어지고 아주 난감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살 때 어찌 해야 되느냐? 여기는 풀이법에 대한 거를 지금 보는데 이겁니다. 이런 경우는 묘목계약서도 쓰세요. B가 사는 걸로 하되, 묘목계약서를 써서 B가 사되 나무값은 얼마로 하느냐? 요거는 2년 후에 나무가 매매될 때 매매 금액으로 한다. 또 지급식은 언제 하느냐? 2년 후에 나무가 매매될 때 매매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은 다시 농지, 임대차 농지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농지를 살 때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A의 농지를 사는데, 여러분은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당의 농지에 농지 임대차가 있나 봐야 돼요. 임대차는 그냥은 안 돼요. 법에 따라 일정 조건에서만 됩니다. A가 상속받은 농지거나 A가 몸이 아프다든가 군대 간다든가 어때요? 질병에 걸렸다든가 고령자라든가
8년 이상 작용했다든가 이럴 땐 임대차가 돼요. 그럼 A가 이렇게 해서 농지 임대차를 하게 되는데 알파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B가 이 땅을 샀다. 그러면 여기 농지 임대차가 단기 제한은 3년 미만은 3년으로 보고 일정 경우는 5년짜리도 있어요. 이거 모르고 사면서 농지증 냈다면 이 기간 중에는 얘 농사 못 져요. 그럼 얘는 잘못 농지증 낸 것 때문에 녹지 처분 명령 떨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게 2022년 12월 31일 날 끝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6월 달에 사면서 2023년 5월부터 농사 짓겠습니다. 영농계에서 냈죠? 그러고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내년 5월 가니까 알파가 노타리를 해요. 막 쳐요. 너 뭐하냐? 내 땅인데 내가 농사 짓 거야. 아 몰라 법대로 해. 법대로 하면 여러분이 져요. 왜? 얘가 묵시갱신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묵시갱신 배웠죠? 여기 묵시갱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가 재계약된 걸로 보면 B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농지법의 묵시갱신은 만료 3월 전이에요. 12월 31일이었다면 9월 30일 전에 묵시갱신 안 돼 나가 얘기해서 문자라도 보내놨어야 돼요. 이유는 묵시갱신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요. 묵시갱신은 3월 전까지 하는 이유가 만약에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처럼 1월 2월로 하면 묵시갱신이 딱 된 12월 1일 날 보면 이제 내년부터 3년 짓는구나. 임차인이 되게 좋죠? 조용히 나가라고 할 거야 눈치 보고 있었는데 12월 1일 됐어요. 됐다. 그리고 내년 농사를 위해서 노타리 치려면 땅이 얼어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추석이 있는 그런 달 9월 달에 이미 딱 모든 게 끝났다면 10월 1일부터 묵시갱신을 인정하니까 여러분 이 묵시갱신에 함정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9월 말일 전까지는 내년부터 내가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공유대상 농지가 있죠? 농지는 앞으로 공유자의 절대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 A의 농지가 있는데 A 다시 A 다시 다시 이들이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걸 팔 때 공유는 타인 동의 없이도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여기 있는 B가 이걸 사는데 살려고 보면 앞으로 농업 경영계획서를 낼 때 이 계획서에 여기 A와 A-가 위치를 지정해서 나는 여기다 영농하겠다, 나는 하겠다, 나는 여기다 하겠다 요거를 합의해서 도장을 찍어내야 돼요. 근데 얘들이 합의를 안 해준다면 B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농지를 지분을 걸 사거나 경매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타 지분에 대한 거 그 사람 동의가 필요하게 됐구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사는 거 농지를 공동 투자한다고 해서 7인 이상 사는 건 금지됐고 3인 이상 사는 것도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유농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농지를 전부 보유한 자는 농지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한 사는 농지 주말체험 농지든 영농이든 모두 취득 불가해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예를 듭니다. A가 이 농지를 사려고 하는데 본인이 보유한 농지가 있고 이거를 전부 타인에게 임대차했다. 그러면 이거는 농지 취득이 얘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어렵다면 다시 설명 드려볼까요?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12살인데 작년에 4월 달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쪽 강남의 학원에서 강의하는데 10시 55분 되니까 딱 전화 오더라고요. 얘가 벌써 시간도 알아요. 아빠가 몇 시부터 몇 시 강의하나 알아요. 10시 50분, 10시부터 하면 10시 50분 딱 되면 쉰다. 50분에 전화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얘가 목소리를 딱 갈고 전화합니다. 아빠 어디세요? 강남이야. 아빠 뭐 하세요? 강의해.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안 힘들어. 아빠 쉬엄쉬엄 하세요. 감동이죠. 그래 고맙다 성호야. 이랬더니 둘째가 얘기합니다. 아빠 이번 4월달에 내 생일인데 선물 뭐 해주실 거예요? 속이 빤히 보이죠 이때부터. 그래 성호 뭐 갖고 싶은데 아빠가 그거 사줄게. 저는 레고가 갖고 싶어요. 그래 아빠가 사줄게. 아빠 얼마짜리 사주실 거예요?
10만 원 이내에서 사줄게. 아빠, 금액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어우, 어른스러워요. 근데 아빠,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에이, 선물 사준 거 뭐라고 안 해? 아빠 잘 얘기할게. 아빠, 내가 갖고 싶은 레고가 40만 원이 넘어요. 벙찌죠? 성우야, 내가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 못하겠고 이따 저녁에 집에 가서 아빠랑 둘이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둘이 얘기했습니다. 야, 뭔데 40만 원이라니까? 48만 원이에요. 백화점에 디스플레이 전시하는 거예요. 엄청 커요. 이 빌딩, 도시를 만들어요. 이걸 꼭 사야겠냐? 근데 방 안에 놓지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래요. 아빠가 부동산 하니까 자기도 이렇게 건물 좀 미리 접어야겠대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너 아빠 사무실에 와서 네가 이 공간을 청소해라. 지금 여러분 보이는 이 공간, 우리 집은 길 건너입니다. 알았어요. 한 번 청소할 때 10,000원씩 줄게. 네가 40번을 하면 아빠가 그때는 48만 원 사줄게. 그렇게 하자. 좋대요. 그로부터 막 와서 청소를 해요. 첫날 하고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와서 청소해요. 그리고 오후에 또 청소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가냐?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전화해서 난리가 났어요. 애한테 공부를 해야지 그런 거 시켜갖고 공부도 안 하게 만드냐고. 얘기했습니다. 인수 엄마, 내가 볼 때 이것도 공부다. 나는 얘가 40번 청소하나 꼭 보고 싶고 그렇게 해서 받은 돈으로 레고를 살지 딴 걸 할지 한번 보고 싶다. 이게 또 교육이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요. 그래? 개방문을 딱 열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직 바빠서 만들지도 못한 레고가 2개나 있어요. 사는 거 지금 다 만들지도 못하고 또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정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업하는 겁니다. 지가 갖고 있는 것도 다 못 만들고 새로 사달라는 건 안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보유농지도 농사 못 져서 임대한 놈은 이걸 갖고 또 사서 농사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상속받은 농지예요. 아버지 친구분이 전화해서 야 조카야 내가 농사 좀 짓게 이런 얘기 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본인이 농지 임대차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이장님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임대차 신고되면 보유농지 전부 임대차 한 사람이라 농지증 안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농인 주택취득이 나오는데 신고대상 농업인 주택과 허가대상 농업인 주택이 있는데 자, 이런 얘기 해볼까요? 똑같은 집이 있어요. 근데 이게 농업인이 주택을 진 거라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농업인 주택이 짓게 되는 건 딱 2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고대상 농업인이 무주택자고 딱 생애 본인 생애 1회 안에서 농지를 전용해서 집을 질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신고대상이에요. 그럼 이런 신고대상 농업인 주택은 지을 때 뭐냐? 농지 개발할 때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부담금이 나오는데 부담금을 0으로 해줘요. 그런데 이런 주택을 A가 갖고 있었고 A가 이 땅을 B에게 팔아요. 그럼 B가 이 땅을 사면 자기는 그냥 사는 줄 아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B가 이 땅을 사게 되면 그 다음엔 이 집을 사게 되면 얘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안 냈지만 이게 5년이 경과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5년 미경과라면 우리의 B는 안 냈던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무서운 제도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농업인 주택을 질 때 이게 허가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 대상은 어느 경우냐면 이겁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짓게 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여기는 5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이 가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인 주택으로 밖에 못 써요. 그리고 이런 농업인 주택에 대한 거는 거래 규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살 수 있어요. 농업인 주택은 단 여러분이 농업인이 아닌데 거기 들어가 사는 건 안 되고 누가 살아야 되느냐? 영구적 이용자로 현재 농업인한테만 세를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농업인 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농지 보유에 대한 얘기는 10분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